김영수 씨는 은퇴하던 날 자신이 꽤 괜찮은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건물은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후의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는 현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대출도 없었습니다. 아내 이정혜 씨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직후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벌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느라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김영수 씨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들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시면. 김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뿐이겠지. 금방 갚을 거야. 그렇게 부부는 3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통장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매달 연금 300만 원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기준으로 안심합니다. 1억 7천만 원. 숫자로 보면 엄청난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68세였습니다. 아내는 65세였습니다.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도 자신들이 직장인일 때의 감각으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통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천천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식비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 하던 외식을 일주일에 2~3번 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 갔습니다. 건강식품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면 사고, 친구가 좋다고 하면 또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 번 더 갈까? 사실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남해. 부부는 1년에 여러 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한 번 다녀오면 끝나는 돈입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입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0만 원으로 다녀오던 여행이 어느 순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잃은 돈을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김영수 씨 부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통장에 아직 돈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3천만 원보다 훨씬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손주.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의 통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분만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그 모습을 본 순간 김영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아내 이정혜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지, 어떤 아이로 자랄지, 무엇을 좋아하게 될지, 마치 자신들의 아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곧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기 옷, 장난감,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쓰는 돈은 이상하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주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보면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마트에 가도 손주 먹을 과자를 담았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도 손주 장난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도 필요할 거야. 우리 손주인데 뭐. 그렇게 한 달에 몇만 원씩 시작된 지출은 어느새 수십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부부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업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부모 마음은 늘 비슷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을 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 이번에는 자동차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차가 너무 오래돼서요. 그 다음은 전셋값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마다 금액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부모가 돕는 구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영수 씨 부부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 가정의 안전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기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00만 원이 줄어들면 민감합니다. 하지만 2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되는 것은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심리가 위험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 이정혜 씨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영양제 먹고 무릎이 좋아졌대. 이건 혈관에 좋대. 이건 치매 예방에 좋대. 처음에는 한두 개였습니다. 그러다 종류가 늘었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유산균, 관절 건강식품, 홍삼, 흑염소 진액,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좋다는 말을 들으면 사고 싶어집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말은 늘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건강 잃으면 더 큰 돈 나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가 습관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노후 파산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오는 경우보다 작은 지출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커피값, 외식비, 선물비, 건강식품, 여행비, 자녀 지원금, 경조사비, 이런 돈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은 은퇴 후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돈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 김영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잖아. 그 말에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정혜 씨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잔액, 연금, 생활비, 지출, 병원비, 보험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병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이후 김영수 씨 부부의 통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아주 사소한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아픈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느낌이 올라왔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신경 압박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리치료, 약가, 주사치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병원은 한 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치료센터, 좋다는 곳을 소개받으면 찾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아내 이정혜 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이정혜 씨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이상이 발견됐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이가 들수록 병은 단순히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 문제와 연결됩니다. 병원비, 약가, 검사비, 교통비, 간병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혹시 더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하지? 혹시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은 사람을 지갑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김영수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실손보험을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건강 관련 상품도 가입했습니다. 홈쇼핑에서 건강기기를 샀습니다. 안마의자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월 1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300만 원 들어왔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겹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돈을 지원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거래처 부도가 발생했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또 돈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간 날, 김영수 씨는 은행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넘겼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억 원 초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2억 원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줄었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돈이었습니다. 여행, 생활비, 병원비, 건강식품, 자녀 지원, 하나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지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돈을 잃는 이유를 특별한 사건에서 찾습니다. 주식 실패, 사기, 투자 손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이유로 사라집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자식을 돕고 싶어서, 그 마음들이 모여 결국 큰 돈을 만들고 또 큰 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돈 관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심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기는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대부분의 은퇴 가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치료,
그 사건 이후 김영수 씨 부부의 남은 노후 계획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내 이정혜 씨는 놀란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김영수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심혈관 관련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돈이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외식 한 번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루 검사, 하루 입원, 하루 치료, 그 하루하루가 비용으로 쌓입니다. 김영수 씨는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 검진과 약물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저녁, 이정혜 씨는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금,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응, 우리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퇴할 때는 2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장은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소비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여행도 중단했습니다. 필요 없는 쇼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에는 지출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선택 지출이 많습니다. 옷, 취미, 여행, 문화생활. 하지만 노후에는 필수 지출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가, 주거 유지비, 건강관리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녀 걱정까지 더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였습니다. 학원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김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우리 삶을 지켜야 해. 김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했습니다. 결혼도 도와줬습니다. 사업도 도와줬습니다. 손주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자녀 문제 해결용 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 부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퇴한 지 5년째 되던 해, 부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이 출력해준 자료를 받아든 순간, 김영수 씨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 역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2억 원. 그 거대한 돈이라고 생각했던 자산은 이제 거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식으로 날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건강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부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몇 번이나 통장 정리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빠진 돈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당시 현금 2억 원. 그 돈은 이제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이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난 우리가 괜찮을 줄 알았어.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현금도 있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정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사실 두 사람 모두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하게 될지,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은 자산, 매달 들어오는 연금,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예상 의료비, 비상금.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적기 시작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문득 은퇴 직전 직장 후배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후 준비는 끝났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부는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택시비, 외식비, 작은 돈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지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쓰던 돈이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자녀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김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아들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도와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수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이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 안도감, 후회, 그리고 다행이라는 마음. 그동안 자신이 자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자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늦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 그리고 또 1년. 부부의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늦었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이정혜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안 망했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돈이 줄어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돈으로 남은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설마라는 방심, 계획 없는 소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무리한 지원. 그것들이 조금씩 노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연금이 들어온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자녀를 돕느라 자신의 노후를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김영수 씨 부부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무섭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누구나 지금부터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는 돈이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기준이 있을 때 안전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통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소비는 10년 뒤의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오늘의 만족만을 위한 소비인지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금과 현금 자산이 있어도 노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지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 이야기와 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노후 햇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